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요, 뻔한 결론을 두고 지금 빙빙 돌아왔죠. 멀리 빙빙 돌아왔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죠. 그 보궐선거에서 당의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, 그 결론을 내리느라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. 그러다 지금 와서 이제 내는 쪽으로,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이낙연 당대표가 29일에 의원총회에서 밝히기로 아침에 최고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니, 전 당원 투표에 붙이면 당원들이 우리 서울시장 포기합시다, 부산시장 포기합시다, 그렇게 하겠습니까? 당연히 공천 후보를 내자고 그러겠죠.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? 이낙연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 당헌대로라면 못한다, 못 낸다, 후보를 공천 못한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은 당헌을 고치자 이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이 대표 말하는 게 참 가관입니다. 공천을 안 하는 것이,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, 공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책임 있는 그런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. 하겠다는 거죠. 진작에 공천한다, 그 결심은 굳었죠.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적당한 시기를 따지고 또 핑계거리 만드느라고 질질 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? 이제는 시간이 더 없거든요. 왜? 당장 내년 4월 7일에 보선이 치러지고 그 다음 내후년 3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? 그 이낙연 대표 같은 사람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서울시장, 부산시장 자리 뺏겨버리면 이건 좀 큰일이죠. 아문이 들이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전도에 아문이 깔리는 거죠. 반대로 국민의힘은 엄청스러운 힘을 받는 거죠. 만약 그것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죠.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한번 해볼 만하다,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이러니 민주당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이제 본래는 이 당은 96조 2항에 보면 당 소속의 공직자가 뭐 부정부패 등 그 큰 잘못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됐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기들이 정했잖아요. 누가 시켰습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, 국민 신뢰를 받겠다고 아주 뭐 자신 있는 같이 그런 식으로 당헌에까지 넣어놨는데, 설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하려고는, 그래서 자리를 잃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죠.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. 당은 다시 바꾼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경기를 해보고 이게 룰이 이게 아니야 이러면 룰 바꿔, 다음 경기에서는 또 이렇게 룰을 바꿔, 이런 식이에요.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신뢰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낙연 대표로서는요,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왜?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려 하고 있거든요. 뭐 요즘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늘 밀리대요. 적합도 조사, 무슨 뭐 선호도 조사에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죠.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점지해주지 않겠느냐, 아마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. 조국, 김경수, 그런 친문 핵심들 이제는 아마 저 대선 나오기 어렵구나, 그럼 나밖에 더 있어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서울시장, 부산시장이 전부 야당 쪽에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거 자기로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,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 당은 지켜야 됩니다, 포기합시다, 이랬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로서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. 기어이 그 공천하려 했겠죠. 근데 이 사람들이요, 이낙연 대표만이 아니라 그 당 사람들이 아주 책임의식 이런 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. 국민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. 오거돈 그 사람, 부산시장 4월 23일 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커밍아웃 같은 거 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. 아니, 자기 막내딸보다 더 어린 그런 여직원을, 그렇게 나이를 따지면 그렇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성추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
그 한마디면 사과하는 거 하는 동 마는 동하고 가버렸어요. 요즘 뭐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. 왜? 이 정권 사람이니까. 추미애 저 법무장관 그렇게 추상같이 말이죠. 뭐 막 몰아붙이고 수사 똑똑해 뭐 이러면서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.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는 그게 7월 9일 아니었습니까?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. 그때까지 시민이 무슨 일인지 몰랐죠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, 여비서를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과고 뭐 그냥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.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5일장을 치러줬어요. 5일장. 그 서울특별시장 이래가지고 공동 장례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그 이해찬 당시의 민주당 대표, 그다음 지금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, 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공동 장례위원장까지 해가면서 무슨 대단한 영웅 장례식입니까? 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.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.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날 그 자리에서 기자가 이 대표한테, 이해찬 대표한테 그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 하냐 했더니 이 후레자식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욕이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.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자기들 독자를 대신해서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그 말은 그 신문사 독자한테 욕을 하는 거고 국민한테 욕을 하는 거죠. 욕설을.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그런 식으로 욕을 해요. 이런 사람들이에요. 도덕성이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못 찾을 정도로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것도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지금 와서는 또 후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? 당으로서도 그렇겠죠.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뺏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겠죠. 이제 이번에는 뭐 아주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다들. 왜? 대구 경북하고 저 제주 빼놓고는 전부 민주당 일색 아닙니까? 광역자치단체장.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 1위 도시 서울 아닙니까? 제1의 도시, 제2의 도시 부산. 양쪽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. 충남 도지사는 그 전에 이미 그런 유사한 일로 지금 복역하고 있죠. 근데 거기는 또 민주당이 역시 후보를 내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민주당 도지사예요. 이 사람들은요, 정말 말로 못할 사람들이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경남지사도 울산시장도 부산시장도 전부 민주당 거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 경북에 딱 갇혀 있고 제주도 하고 뭐 그 정도 갇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우리 판이니까 뭐 대선 치러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울산시장은 불법 선거 뭐 그것 때문에 그 의혹 사건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있죠. 김경수 경남지사는 또 드루킹 사건 거기 연루돼 가지고 지금 또 재판받고 있죠. 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. 거기서 만약에 서울시장, 부산시장 자리까지 뺏기고 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. 그런데 국민들은요, 다 보고 있잖아요.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 예의 없는, 그 오만무례한 그런 민주당의 태도를 그냥 그래도 이러고 있겠습니까? 주인은 국민이에요. 아니, 국민이 주인이고 그 사람들 공복들이에요. 대통령부터 시작해서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이 공복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뭘 기대하겠습니까?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주고 국가를 발전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가졌고 비전도 가졌고 로드맵도 가졌고 포부도 있고 그런 사람을 뽑아주겠죠. 정당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정당, 이런 정당을 선택하는 게 이 주인으로서는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? 아니 뭐든지 우리가 그냥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뭐 하세요. 뭐 이 나라를 발전시키든 말든 돈을 뭐 어떻게 쓰든 말든 예산을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다 쓰든 말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돈 모자라면 뭐 부동산세, 집 보유세 막 올리세요. 이러고는 아니죠. 그러니까 국민도 이제는 우리도 오랫동안 이제 민주정치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국민도 좀 더 엄해졌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옛날같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인정상, 뭐상, 또 뭐 우리 같은 고향이니까 아니면 우리 편이니까 이래서 표를 줘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. 우리 국민도 이제는 높은 정치적 식견도 갖고 있고 그 정도의 의식도 갖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이런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되죠. 이 국민 앞에서
이상한 해괴한 궤변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저런 사람들을 국민이 계속 믿어줄 것이다. 그래서 지지해 줄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오판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국민 선택 저는 믿습니다. 아마도 엄격하게 보고 판단할 겁니다. 그래서 심판을 하겠죠.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국민이 심판하면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될 수 없다.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. 한번 지켜보죠. 예, 우리 국민이 어떻게 선택해 줄지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